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용태입니다. 오늘은 독서에 관한 시간으로 3번 읽기 독서법이라고 하는 저의 독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4번의 독서 강의가 유익하셨고 오늘 말씀드릴 3번 읽기 독서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책을 읽긴 읽었는데 대체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머리에 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은 읽은 후에도 기억이 나지만 이야기가 없고 지식과 사례 위주로 되어 있는 교양서적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죠. 물론 집중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독보다는 재독을 권합니다. 즉 다시 읽기를 권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한 번 읽어서 그 내용 전부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컴퓨터 뇌를 가지신 분이겠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나서 덮게 되죠. 그런데 사실 독서는 책을 덮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펼쳐서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책의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진짜 독서라는 말이죠. 정리해보면 책을 읽는 것은 인풋 독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글을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고,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결합하고 버무리는 작업이 바로 아웃풋 독서입니다. 저도 처음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읽는 권수를 늘리는 데 집착하는 독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권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릇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채워놓고 마셔야 해갈이 되듯이 독서도 양을 일정량 늘려놓은 다음에 독서법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아직 독서량이 일정량 차시지 않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독서 강의를 보시고 독서 습관을 만들어 양을 채워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3번 읽기 독서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양을 늘리는 독서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3번 읽기라는 방법으로 독서를 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독서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확실히 남는 게 있는 독서 방법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3번 읽기 독서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독서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번 읽기가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책의 문장들이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책 속의 문장을 떠올리게 되면서 책의 내용과 그 사건을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나무의 집 담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3번 읽기의 맛을 본 저는 비록 독서하는 양이 줄고 힘은 들었지만 이 3번을 놓치기가 싫더라고요. 덕분에 서재에 다시 읽을 책을 꽂아두는 칸을 마련했고 그곳에 자꾸만 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읽고 싶은 책이 많아지는 거죠. 영화도 새 영화가 계속 나오지만 자꾸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다는 것은 다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 시간에 새로운 책을 한 권 더 읽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3번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서 선배님이 다산 정약용이거든요. 그분의 독서법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독, 질서, 초서, 이 3가지 독서법인데 저는 지금 3번 읽기에서 다산의 방법을 계승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3번 읽기 독서법도 이름을 불러줘야겠어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름을 빨리 생각해 봐야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독서법이 있습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독서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독서 중수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독서법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독서법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 자신은 독서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주변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많은 독서법으로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정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빨리 읽는 속독,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고 적용하는 발췌독, 이런 수많은 독서법들도 결국 본질은 두 눈으로 책을 읽어낸다에 수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방법들이 추구하는 독서는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정독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정독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산의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과골삼천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다산이 강진에 유배가 있는 20년 동안 정좌를 하고 앉아서 책을 읽어서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과골삼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골삼천은 정독을 한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산의 3대 독서법, 정독, 질서, 초서는 독서를 읽기로 끝내지 않고 읽기로 시작하는 독서, 다시 말해 정독을 통해 질서를 이끌어내고 질서를 통해 건져낸 문장을 초서하는 독서법입니다. 다산의 독서법은 저의 3번 읽기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문학만 읽었거든요. 10여 년 전 문학에서 자기계발서로 독서의 방향을 옮기면서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그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서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계발서는 쉽게 쓰여 있었고 읽을 때마다 고민할 거리 없이 책장이 굉장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가 10권, 20권씩 쌓이면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뻔한 말 대잔치.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라는 문제에 빠졌었고, 그때 저는 제 독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소설처럼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소설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주인공의 심경 변화를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는 주인공을 특정할 수 없었고 스토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책을 읽었지만 문장을 통해서 생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한 달에 10권, 15권을 스키밍 하면서 읽었어요. 또 주변에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런 책을 제가 읽지 않으면 제가 시대에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건 아마도 자기계발서를 100권 정도 읽었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극도로 책의 양을 줄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눈으로 짚어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읽기 시작하자 문장 사이의 여백에서 작가의 생각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은 몇 개의 문장을 꼽았고 또 어떤 책은 수백 개의 문장을 꼽기도 했어요. 느리게 읽을수록 모든 문장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너무 많은 문장에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이제는 독서의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정확히 처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근거들이 제 독서를 좌우 양극단에서 점점 가운데로 오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문장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 어떤 문장을 꼽을까? 내가 이 책을 쓴 작가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의 책에서 이 문장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문장을 찾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책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을 꼽고서 그 페이지에 라벨링을 하고 왜 이 문장이 좋은지를 고민했고 그 여백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를 켜면 책에서 꼽았던 좋은 문장들을 블로그에다가 한 줄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문장을 쓰고 그 뒤에 제가 그 문장을 좋아했던 이유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기록한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읽었습니다. 처음엔 속도가 느려서 한 달에 3-4권이 버거웠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권에서 15권 정도 읽어냅니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책을 보면 마음이 동해서 재독을 하는 것보다 새 책에 손이 갑니다. 근데 그걸 막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4권에서 5권 정도 정리하는 책이 읽는 책 대비에 좀 뒤처져 있습니다. 또 정리하다 보니 이 책 별로던데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은 스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100% 꼭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욕심을 버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조급함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는 읽을 책이 10권 정도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정리해야 될 책이 한 4권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권은 지금 정리 중이고 나머지는 주말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의 3번 읽기 독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의 3번 읽기 독서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습니다.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과 고민해 볼 구절들을 체크합니다. 한번 읽었어요. 한 권을 다 읽었으면 다음 새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을 틈틈이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읽기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줄쳐놓은 문장 위주로 빠르게 다시 읽고요. 첫 번째 읽었던 그때의 생각과 지금 두 번째 읽을 때의 생각을 비교 대조하면서 옆에 메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이 책에 필요한 한 문장을 찾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이번 주에 읽었던 책 3-4권 정도를 옆에 놓아두고 노트를 펼쳐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얕은 필사죠. 그리고 PC를 켜서 블로그에 제 생각을 포함한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게 저의 3번째 읽기예요. 다산의 독서법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저만의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3번 읽기 독서법입니다. 어떠세요? 사실 별거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독서 방법이긴 한데 확실히 남는 것이 많은 독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법 부지런해야 하고 꾸준할 자신이 있어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자기계발 소재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